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또 양자 컴퓨터가 낙폭을 또 키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가 하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손절하거나 그렇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니셔티브 승인 임박은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호를 보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다들 또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양자 컴퓨터 좀 하루 분위기가 좋으면 또 하루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죠. 근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가 뭐 하락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불안할 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미국 증시가 그렇죠. 늘 미국 증시에 따른 이런 테마주, 섹터주들이 좀 많은 영향을 받는데,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의 악재는 단일도 없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현재 뭐 증시 자체는 크게 안 나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들, 특히나 이제 뭐 인텔이 좀 낙폭을 키웠죠. 그래서 이란 사태가 뭐 계속해서 고조가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의 이런 반도체 섹터를 하락시키면서 증시를 찍어 눌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텔 사태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인텔이 뭐 어떤 사태가 있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것도 엄청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뭐다? 이제 실적 충격에 17% 폭락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 충격이 어떤 충격이냐고 하면은, 보다시피 1분기 매출을 우리가 이제 아직 1분기인데 끝나지가 않아. 이제 1분기 시작인데 인텔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1분기 매출을 117억 달러에서 127억 달러 이 사이로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 그 인텔의 이런 그 가이던스 내용을 봤을 때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125억 달러였다고. 125억. 근데 125억 달러였는데 그것보다 조금 높은 전망치도 있긴 했지만 117과 127 사이를 놓고 보면 거의 평균 한 122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치가 너무나 하회한다. 사실 너무도 아니에요. 너무도 아니지만 어쨌든 예측을 하회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인텔을 찍어 눌렀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4분기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인텔이 4분기가 또 매출 감소하면서 다시 흑자전환 1분기만에 그 적자로 돌아서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텔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저는 이게 사실 악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여기서 인텔도 얘기한 게 뭡니까? 실적 부진 자체가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급망 병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제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최신 공정칩 생산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렸고, 부품 재고 부족으로 인해 수요만큼 제품을 원활히 공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산 시에도 늘렸고 이거를 만들어서 수요에 대처를 하려고 했는데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1분기 정점에 달한 뒤 차츰 완화될 것. 그러니까 아까 했다시피 이를 통해서 1분기 가이던스를 110 아까 7에서 127이었나요? 이 사이로 측정을 했다라는 거지, 오히려 이것만 지나고 나면은 2분기부터는 다시 정상화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번 인텔에 대한 실적 발표가 정말 이게 하락으로 연기가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 특히나 인텔이라는 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최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단기간에 2배 정도 올랐어요. 이 기간에 인텔의 실적 기대로 올랐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당시에 인텔이 올랐다는 건 뭐다? 트럼프가 지분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실적으로 올라갈 애가 오른 적이 없는데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빠졌다? 사실 이건 오히려 시장을 찍어 누르는 내용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과거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이 45에서 55가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은 자리예요. 왜? 18년도부터 물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 평단가에. 그래서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 줘야지만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인텔을 찍어 누르는 하나의 모멘텀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인텔은 지금 빠질 자리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지,
악재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이 사실 이렇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텔의 하락 속에서, 인텔의 하락도 사실 저는 그냥 의도된, 그냥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될 구간에서의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하락 속에서 왜 양자 컴퓨터가 타격을 받았느냐? 사실 저는 이거의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인텔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무조건 빠졌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최근에 인텔이 또 양자칩 대량 생산 관련되는 보도자료 이렇게 발표 얘기하면서 당시에 양자 관련되는 기대감을 키우고 양자 섹터도 반등이 조금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인텔이 또 이러고 있으니까 대량 칩을 하교했던 기업이 또 이런다? 그러면 이제 또 이 양자 테마도 여기서 좀 어거지로 엮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라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 지금 저 시장은 양자 컴퓨터를 지금 계속해서 찍어 누르는 거지 절대적으로 양자를 안 보내겠다가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양자가 진짜 이슈는 지금도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당장 어제도 이렇게 양자가 하락하는데 무슨 이슈가 나오고 있느냐? 자, 이 부분이죠. 전문가들은 미국 의원들에게 양자 컴퓨팅의 다음 병목 형상은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이제 양자 이니셔티브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또 연장선으로 여기서 이런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경고하면서 여기도 얘기한 게 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그 다음에 물리측정연구소 소장인 제임스 쿠슈머릭은 우리는 뭐 인력 부족에 쭉쭉쭉 얘기하면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양자 이니셔티브. 그래서 양자 컴퓨팅 분야 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니셔티브 법안 재승인에 대해서 빨리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어떤 병목 현상 이거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이거 지원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제 나온 뉴스인데, 재승인 빨리 해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답을 하느냐. 얘네가 답한 게 진짜 긍정적이죠. 자신과 의원은, 이 공화당 텍사스 의원은 그 괴해살 통해 자신과 민주당 간사의 조이 로프그랜 의원이 주민투표 발의안 재승인을 위한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너가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승인될 거다라는 걸 돌려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제 뉴스는 뭐 당연히 미국의 이런 각 기관이라든지 아니 전문가들이 우리 양자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 빨리 도와달라, 돈 달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선 뭐다? 최근에 법안 발의됐던 거와 플러스로 뭐 한다? 얘네들이 다시 한번 우리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승인될 거다 라는 걸 돌려 말하는 그런 하나의 또 이 모멘텀을 부각시키는 사건이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어제도 안 그래도 뭔 뉴스가 또 있냐고 하면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 길렌 의원과 오버널트 의원은 롱 아일랜드의 AI 리더십 강화를 위한 초당적 지역 양자 허브 발전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자, 양자과학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하면은 이제 워싱턴 DC만 하지 마라.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산업이 이미 형성되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도 혁신 역량을 구축해.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DC에만 집중되어 있다. 모든 지역을 양자 허브로 발전할 수 있게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더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뭐다? 굉장히 시장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 지원법, 칩스법 이런 것들이 미국이 주마다 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마다 양자 정책을 만들면서 지원해줘라. 이걸 또 발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법안 발의가 자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양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법안 발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특히나 여기에 마지막으로 세게를 꼽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제가 늘 방송했던 게 양자 칩은 이제 미래가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이다 이야기 하잖아요. 사용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양자 칩은 이제 필수적이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어제 뉴스 나온 게
자, CISA, 그러니까 미국 국토안보부 및 그 산하의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이죠. 얘네가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기다리는 양자 행정명령은 아니고, 그러니까 양자 행정명령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기다리던 조만간 양자 행정명령 발표할 거다. 그건 아니고, 과거에 이제 그 전에 했던 행정명령 몇 호에 따라가지고, 양자 후 암호화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 범주 목록을 발표했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이 표준을 뭡니까? 내성 암호 표준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것을 예상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범주를 식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의 이 국가 보안 컨트롤 타워가 지금 뭐 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나왔던 행정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정부와 기업은 뭐 해야 된다? 양자 내성 암호 제품을 써야 한다. 즉, 양자 보안 전환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부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뭐가 된다? 양자 보안 칩을 필수적으로 적용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이제 양자가 이미 들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슈에도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텔의 하락을 통해서 찍어 누르고 싶은 거겠죠. 찍어 누르고 싶은 거는 뭐다? 그만큼 더 크게 올리고 싶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모든 종목의 차트는 안 보여드리고 이 BTQ만 조금 이제 아쉽게 이 저가 이 바닥을 살짝 이탈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빠르게 회복시키면 이런 게 속임수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BTQ만 차트가 좀 이탈이 나온 부분이 있지, 다른 양자 컴퓨터들은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트를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박스권이라 하잖아요. 이 박스 뚫어내는 순간 미친듯이 상승이 나와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 다른 기업의 박스권보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신호는 뭐냐? 사실 저는 실스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 실스크가 기업적으로 중요하다가 아니라 최근에 실스크가 상승을 단기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스크의 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5달러가 사실은 저항을 맞는 자리긴 해요. 근데 이게 하방 추세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지금 뚫어낸다. 원바닥에 투각 뚫어낸다. 그럼 신고가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도 맞고, 현재 이 실스크의 일봉상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다? 전에 있던 고점대를 지켜내는, 그러니까 한번 급등하고 지켜내면서 62평 타면서 아름다운 조정, 그리고 62평 지키고 상승 주면은 강한 상방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스크 같은 경우가 양자보안 칩 관련 모멘트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 신호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실스크가 간단해요. 실스크가 4.5를 지키고 5.0을 제대로 돌파시키는지, 다음 주에 또 이제 큐비트 2026 행사도 있잖아요. 그 이후에 돌파시키는지, 이것만 본다라고 하면은 실스크가 이걸 뚫어냈을 땐 강하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함께 뭐한다? 손에 손잡고 올라가기는 충분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양자 컴퓨터의 하락에서 여러분 털릴 게 아니다. 왜?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차트들이 다 뭐하고 있다? 그냥 의도적으로 누가 찍어 누르고 밑에서 사들이고 모으는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터지는 순간이 여러분들 계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순간이 될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